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FST EUV 펠리클 양산 준비 순항, 핵심 인사 영입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EUV 펠리클 양산 준비 중인 FST입니다. 지금 EUV 노광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EUV 펠리클도 그 중에 하나가 끼어 들어가요. EUV 펠리클은 EUV 과정에서 EUV 마스크를 포톤 마스크라고도 불리는데 이 포톤 마스크에 회로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 회로도를 그려져 있는 마스크를 보호하는 얇은 보호막입니다. EUV 펠리클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이물질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스크의 수명을 늘려주고 그리고 마스크의 세척 시기를 늘려주기 때문에 이게 단가면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현재 EUV 펠리클이 완전히 업체에서 원하는 수준의 EUV 펠리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EUV 펠리클 없이 지금 노광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빨리 교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에요. 그런데 EUV 펠리클이 나온다. 그리고 한국에서 EUV 펠리클이 먼저 나온다. 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블루오션의 하나인 EUV 펠리클이 세계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 현재 마스크를 사용하는 반도체의 마스크 하나당 만들어내는 반도체 생산량이 늘게 되죠. 마스크가 지금 굉장히 고가예요. 그리고 지금 EUV 펠리클과 같은 경우는 마스크 가격의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격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 EUV 펠리클 하나가 영향이 얼마나 큰 건지 지금 생각을 하고 이 마스크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른 회사들에게 단가 후려쳐서 들어가는 그 작업도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리고 이득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내용이 됩니다. 지금 EUV 펠리클을 준비하는 FST가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EUV 펠리클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 영입 및 그리고 제품 품질을 끌어올린 팹 구축도 지금 순항 중입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FST는 신사업인 EUV 펠리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심 인력 보강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EUV 펠리클 연구소를 책임질 조한구 사장님을 영입을 했습니다. 조한구 사장님은 반도체 노광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특히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에서 상무로 재직했을 당시에 노광 공정에 필요한 마스크 관련 조직을 총괄하셨어요. 그래서 EUV 펠리클과 그리고 마스크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 불가분의 관계에 굉장히 깊숙하게 연관을 했었던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ASML 코리아에서도 지난해까지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부사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삼성하고도 되게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지금 FSD가 지금 현재 삼성과 같이 EUV 펠리클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리고 SNS텍도 지금 EUV 펠리클을 만드는데 지금 EUV 펠리클이 조금 소재가 달라요. 소재가 다른데 이 SNS텍 같은 경우는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님과 지금 EUV 펠리클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 회사 2개, 그리고 일본 회사 하나 이렇게 선두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지금 ASML에서는 일본 업체에 기술을 전수를 하고 일본 업체에 지금 완전히 넘겨버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일본 업체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SNS텍이나 아니면 FSD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펠리클을 빨리 생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한구 사장님은 지금 현재 FST에서 EUV 펠리클 연구 개발 책임은 물론 양산 과정에서 주요 고객사들과 협력을 끌어낼 중책을 맡게 될 지금 전망으로 보이고 있어요. EUV 펠리클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협업이 중요한데 조한구 사장님이 적임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FST와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와 지금 EUV 펠리클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협력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FST는 EUV 펠리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펠리클 사업을 위한 사장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재 FST와 같은 경우는 지금 펠리클도 이미 애칭 노광 과정, ARF, 브라루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펠리클이 필요하거든요. 펠리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그 EUV 노광 장비만큼의 펠리클의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 노광을 해서 기판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EUV와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FSD는 조항구 사장 외에 핵심 인력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항구 사장님을 보좌할 인물로는 최재혁 FSD 부사장 그리고 문성용 부사장 등 과거 삼성전자에서 조항구 사장과 함께 마스크와 펠리클 분야에서 연구했던 인물들로 진영을 지금 포진을 시켰어요. 말하자면 지금 삼성의 거의 자회사처럼 지금 발맞추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UV 펠리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UV 펠리클은 반도체 핵심 공정의 EUV 노광 과정에서 쓰이죠. 노광 과정은 일반적으로 회로 모양이 그려진 마스크에 투과시킨 빛을 웨이퍼 위에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작업이에요. 노광 과정이 마스크에 새겨진 회로를 축소해서 웨이퍼에 찍히기 때문에 마스크가 오염되는 만큼 마스크가 오염되면 불량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펠리클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펠리클이라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EUV 노광 과정이에요. 그래서 Outline View of the EUV Lithography Process 라고 지금 적어져 있죠. EUV 노광 공정에 대한 아웃라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13.5 나노미터의 그 EUV 전자파를 쏴요. 그래서 이게 레이저 플라즈마 라이트 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저를 쏴요. 레이저를 일단 쏘게 되면 이게 플라즈마를 쏘게 되면 이게 빛이 분산이 되면서 쪼개지거든요. 쪼개지면서 이게 그 극자외선 엑스트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극자외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극자외선으로 변하게 되는데 EUV 같은 경우는 철금속에 만나면 흡수가 돼버려요.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반사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반사판 있죠? 여기도 반사판이 있어요. 여기 또 반사판이 있습니다. 이 EUV 마스크 자체도 반사판으로 이루어졌어요. 반사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이 펠리클이 반드시 필요하고 펠리클이 한번 빛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태에서 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자, 이렇게 대부분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EUV 노광 과정에서는 빛이 193나노미터 이것은 ARF 과정이라서 불화 아르곤 과정이거든요. 불화 아르곤 빛이 지금 13.5나노미터 이게 극자외선으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보면 돼요. 자, ARF 임멀전 과정이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193나노미터 여기 적어졌죠? 파장이 193나노미터고 EUV와 같은 경우는 13.5나노미터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에칭 노광 과정 같은 경우는 빛을 그대로 투과시켜서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런데 EUV 노광 과정 같은 경우는 반사판을 써야 됩니다. 반사판을 써서 이렇게 한번 들어왔다가 튕겨서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렇게 작은 회로들도 그려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가시광선 거래요. 이쪽이 우리가 빨주노천 파란보라고 말하고 있는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이 수준이 이게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빨주노천 파란보가 지금 이 가시광선에 들어가 있고 이쪽이 적외선이고 이쪽으로 올라오면 자외선 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울트라바이올렛 A 울트라바이올렛 B, 울트라바이올렛 C, 그리고 익스트라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해서 이쪽이 EUV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통 보시면 지금 ARF 과정 같은 경우는 울트라바이올렛 C 정도 쓰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나노미터라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13.5나노미터잖아요. 13.5나노미터 정도 되면 이 정도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파장이 작다라고 지금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EUV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거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 잘라놓은 그림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EUV source라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져 있죠. EUV source라는 것은 지금 보면 13.5 나노미터의 EUV 파장이 지금 통과해서 이렇게 쭉 반사판 마스크를 통과해서 이렇게 여러 번 거쳐서 이 회로판에 그려진다. 300mm 회로판에 지금 회로가 그려진다 라는 거죠. 보세요. 마스크 자체에 이 빛이 들어가잖아요. 빛이 한번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한번 튕겨져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액칭 노광 같은 경우는 바로 빛을 여기 위에서 때려서 바로 통과를 시킵니다. 바로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귀찮은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귀찮은 과정이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서 회로판에 이렇게 그려내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펠리클이 필요하죠. 펠리클은 각종 오염을 막으면서 활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마스크의 활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마스크 위에 쓰이는 얇은 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얇아요. 이것도 두꺼우면 UV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빛이 흡수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얇은 재질로 만들어야 된대. 이게 문제라는 거죠. EUV 공정은 기존 브라르곤을 사용할 때보다 반사 방식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자, 마스크예요. EUV 마스크도 제가 거울처럼 맨질맨질하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빛이 한번 들어와요. 한번 들어오고 튕겨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클은 여기에 있는데 이게 펠리클이거든요. 이게 펠리클인데 펠리클을 한 번만 투과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투과합니다. 두 번 투과해서 그 두 번 투과한 것을 가지고 회로를 그려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것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게 펠리클이 없을 경우, 이게 펠리클이 있을 경우. 그래서 펠리클이 있을 경우 다시 초점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EUV 노광 과정은 지금 펠리클 없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펠리클이 또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미세하게 또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기존 공정과 달리 EUV는 펠리클을 두 번 통과하는 구조다라고 지금 적어져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기존 공정과 달리 EUV는 펠리클을 두 번 통과하는 구조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지금 ARF, 브라르곤 액칭 노광 공정 같은 경우는 DUV, 이게 울트라바이올렛인데 자외선이죠. 자외선을 바로 투과를 시켜요. 어디에? 포토마스크에. 포토마스크에 투과시켜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EUV는 다르다는 거죠. 일단 한번 들어와요. 빛이 한번 들어오고 펠리클을 통과하죠. 펠리클을 한번 투과해서 포토마스크에 긁혀요. 포토마스크에 긁힌 그 빛을 다시 펠리클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의 투과율이 굉장히 좁아야 된다는 거죠. 예, 투과율 자체가 좋고 그리고 여기 빛이 먹히는 역할이 적어져야 펠리클에 좋은 역할이 된다. 그리고 투과율 자체가 90%가 넘어야 된다. 두 번 튕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마스크의 특성이 바뀌면서 새로운 성질의 펠리클이 필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EUV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거울과 같은 소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EUV의 특성상 기술 난도가 지금 높아지면서 양산 라인에 지금 쓸만한 펠리클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예요. 국내 펠리클 시장은 지금 현재 80%가 누가 점령하고 있냐? 지금 현재 제가 언급해드리고 있는 FST에서 펠리클을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이게 액칭 노광, 그러니까 브라르곤의 펠리클은 지금 FST에서 점령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블루오션인 EUV 펠리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 본사에 갖춰진 펠리클 연구 설비를 지금 본사 주변에 새롭게 팹을 만들어서 옮기는 작업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연구시설과 함께 각종 결함 검사 장비, 그리고 펠리클을 마스크에 자동적으로 씌우는 설비 등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장비를 신규 팹에 지금 끌어오르고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FST의 지금 행동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FST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죠. 그동안 쌓아온 ARF, 보라르곤 펠리클 제작 노하우의 핵심 인력 그리고 인프라까지 이렇게 보강이 되면서 개발이 한층 탄력을 붙게 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에 거래했던 대형 고객사,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기타 반도체 업체들, 이 업체들과 신뢰관계로 협력 연구 그리고 양산 라인 적용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FST는 지난해 한 행사에서 2021년 상반기에 SiC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풀사이즈 EUV 펠리클 시제품을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되긴 했는데 이 펠리클 자체의 크기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펠리클 양산 말하자면 300mm에 들어갈 수 있는 펠리클 크기보다는 작은 시험용 펠리클만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크기가 커지면 이게 중간에 처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처짐도 생길 수 있고 탄성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펠리클이 제대로 개발이 될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당시 FST는 핵심 요소인 EUV 광원 투과율을 90%에 달한다고 지금 설명했어요. 이 90%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90%에 달해야만이 펠리클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원칙이 된다라는 거죠.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90%는 돼야 우리가 펠리클을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용 FST 부사장은 제품 개발 외에도 고객사 승인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지만 개선을 위해 작업을 순차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투과율 뿐만 아니라 제품 수면 등 주요 펠리클 기술 개발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펠리클이 가장 또 어려운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자외선 지역이라고 있죠. 엑스트라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EUV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좀 있어요. 온도가 좀 있고 여기에 자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온도가 높아지는데 펠리클 자체는 얇잖아요. 얇은데 이게 열에 강해야 돼요. 열에 강해야 되고 변형도 없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펠리클 개발이 생각보다 굉장히 난관이 많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EUV 펠리클이 투과율이 90%가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히 한 번 빛을 투과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투과를 해서 9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난이도를 높이는 중요한 지금 원인이 되어가고 있죠. 이렇게 말이죠. 한 번만 투과를 하는 게 아니라 투과해서 나와서 이것을 다시 반사판에 거쳐서 지금 현재 회로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EUV를 사용하는 기업은 투과율, 수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스크에 먼지가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펠리클 없이 공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D램에서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 지금 SK하이닉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 회사 공통으로 EUV 펠리클 없이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FST는 펠리클을 고정하고 있는 프레임을 조립하는 기술 역시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료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프레임 역시 새로운 기술로 개발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프레임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세게 잡아당겨도 안 되고 이것도 너무 느슨하게 해도 처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지금 프레임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조차 2023년까지 기술 개발 완료하는 것이 지금 목표라고 하죠. 아울러 EUV 노광 장비에 붙여서 쓰는 펠리클 마운팅 장비 EPMD 이것과 펠리클 검사 장비 EPIS도 상반기에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EUV 펠리클 굉장히 중요합니다. EUV 펠리클이 마스크의 수명 자체를 완전히 늘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에 마스크에 들어가는 즉 불순물도 노출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펠리클을 통해서 반사판을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 자체에서 이 투과율이 90%가 넘어야 된다.
이 자체가 너무 어렵고 지금 기존의 ASML 같은 경우는 88%까지 아니면 말 15%까지 개발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업계에서 원하는 수준인 90%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FSD가 작년에 90%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 300mm 웨이퍼에 들어갈 수 있는 펠리클이 필요한데 이 펠리클 자체 말하자면 300mm 이상 크기의 펠리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한두 개 SNS텍 그리고 FST 이 두 회사가 쌍둥마차로 세계 펠리클 시장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